네, 2016년 이맘때도 이랬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힐러리 클린턴이 무난히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합니다. 현재 미국 내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저지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미국의 특이한 선거제도 그리고 과반을 훨씬 넘는 백인 유권자들의 표심이 막판에 어떻게 흐르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 세계 무역, 환경, 남북 관계, 한국 경제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제 고작 2달 남짓 남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시다면 오늘과 내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이슈 심화 토론. 우리 경제 핫 이슈에 대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여러 걸음 깊이 들어가 봅니다. 네, 최경영의 경제쇼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정치, 지정학적인 측면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까지 미중 갈등 이면을 다양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틀 동안 함께 하실 전문가 두 분입니다. 정말 어렵게 두 분 모셨습니다. 이렇게 조합이 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안유화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신환종 NH투자증권 FICC 리서치 센터장 함께 하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은 이렇게 토론하시는 거 처음이죠? 처음이에요. 예. 토론은 처음이고 예. 작년 한 강연에서. 이맘때쯤에 네. 예. 그 저기 다른 신과 함께 그 3프로 TV 공개 강연 때 제가 오전에 하고 오후에 그렇죠. 하셔가지고 그때 인사를 네. 제대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함께 이렇게 네. 견해를 나누시는 것도 처음이고 굉장히 특별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영진 씨가 안유화 교수께 그런 3프로에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왜 최경영의 경제쇼만 나오냐. 그 삐졌어요, 거기서. 아, 그렇죠. 네. 아무래도 최경영의 경제쇼가 좀 낫습니다. 신뢰나 저 이렇게 뭐나. 얘기 예. 나누는 게 행복해요. 네. 예, 여러모로 안유화 교수님이 선택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은 정치 지정학적인 문제, 미중 갈등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이 지금 상당히 끼인 상황인데 거기까지 좀 이야기를 하고 내일 또 경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나라가 외교상으로는 상당히 갈등이 심하게 보이고 마치 이제 전쟁으로 치달을 것처럼 그런 분위기도 조성이 되고 그런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신환종 센터장님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안유화 교수님이 네.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하죠. 뭐. 네, 그 아마 코로나 이후에 2020년대 향후 10년, 20년 이렇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미중 갈등으로 인한 이 지정학적인 충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 이제 우리가 그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은 그것도 있지만 그 이제 국제 정치학에 되게 중요한 고전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케네스 왈츠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 Man and State and War 그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그 인간 국가 전쟁이라는 건데요. 예. 국가 간의 충돌 또는 전쟁 이게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이제 분석을 한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인간 또는 개인 카리스마,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 예. 또는 지금 같으면 이제 뭐 트럼프의 개인적인 것들 또는 시진핑의 개인적인 것들 이렇게 개인적인 거에 지금 집중하는 거고 또 혹시 또 인간 본성 요거에 집중하는 그런 논의들입니다. 예. 자, 두 번째는 정치 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들이죠. 서로 다른 정치 체제 간의 갈등. 자, 민주주의 대 전체주의 뭐 예. 이런 것들, 공산주의 이런 그렇죠. 것들. 예. 자, 세 번째가 지금 이제 그 그라함이 얘기하는 이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건데요. 투키디데스 함정. 이거는 예. 저기 국제 정치, 국제 사회가 실은 커다란 국가가 그 세계 국가가 없기 때문에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예.
1등 국가는 2등 국가가 따라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르고 싶어하는 것들이겠고요. 그래서 신흥 강국이 태어나면 패권국이 그렇죠. 제압을 하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난다. 네. 이게 투키디데스 함정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동안의 논의는 거의 첫 번째 그 트럼프 개인적인 또는 선거를 위한 욕이 집중되거나 예. 아니면 세 번째 그 이게 국제 정치의 그 무정부적인 속성 때문에 투키디데스 함정에 집중이 됐었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은 두 번째 논의, 정치 체제에 대한 어떤 충돌, 정치 체제 문제다. 공산주의 또 예. 이제 권위주의 이 정부에 대한 이 충돌이 점점점 부각되기 때문에 논의의 틀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되든 어떻게 되든 트럼프가 간에 되든 간에 이 문제가 체제 상당히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 가지가 계속 대립과 예. 갈등이 격화될 수밖에 두 번째, 없다. 세 번째가 복합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교수님? 저는 예. 그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려볼게요. 예. 일단 시간을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단기는 일단 선거까지입니다. 선거까지 그 11월 하잖아요. 예. 그래서 11월까지는 그 트럼프란 사람은 재선이 어차피 선거가 돼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단계는 이게 더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지금 트럼프가 많이 올라왔어요. 원래 격차가 크다가 그렇죠. 지금 한 4%로 줄어들었는데 예. CNN 통계를 보면 근데 왜 그러냐면 중국을 때릴수록 표가 확실하게 올라가요. 그리고 지금 이틀 전에도 그 미네소타 이런 주 같은 경우에는 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근데 거기 가서도 나는 이번에도 그 8월 15일 그 1단계 원래 예. 그 레뷰 미팅 하기로 했잖아요. 일차 온라인으로. 무역 합의. 예, 무역 예. 합의에 대해서. 근데 자기가 말해서 취소시켰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그랬죠. 난 중국하고 대화할 이야기 없다 막 이런 걸 의도적으로 계속 강조를 해요. 그리고 지금 다니는 곳마다 중국 얘기를 해요. 중국 때리게 하죠. 예, 그 말은 뭐냐면 확실히 이 사람 대선에 중국 때리기가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그리고 사람은 느끼고 있고 실제로 지지율이 실제로 올라가고 있고요. 아.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카드를 쓰고 있다는 건 확실하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에요. 이거는 본질 속성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가 다 다른 변수를 다 빼고 중국하고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 이번에 그 틱톡도 있잖아요. 지금 원래는 아예 못 사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9월 15일까지 유예를 줬는데 그렇죠. 이제는 파는 쪽으로 지금 결정 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미국 기업이. 예. 그러니까 그거 봐서는 이 사람은 결국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조금 뭐 떨어지면 미국 정부에 내라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일단 단기적으로 이렇다는 거죠. 근데 길게 봤을 때 어차피 저는 동의해요. 길게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뭐 길게는 50년 봤을 때 결국 중국이란 나라는 역대 이래 가장 그러니까 구소련하고 또 달라요. 예. 구소련은 완전히 냉전이었기 때문에 둘이 서로 부부처럼 얽히지 않았어요. 경제적 관계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 죽이기 쉬워요. 쟤를 죽였자 내 경제는 충격이 안 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중국은 달라졌어요. 중국하고 미국은 그동안 서로 몸이 한 몸이 됐어요. 예. 예. 경제적으로. 예. 예. 근데 이게 한 몸을 떼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장기적으로. 예. 그럼 나도 아픈 거예요. 출혈이 심하죠. 예, 이건 구소련하고 다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예. 뭐냐면 나도 출혈이 심하기 때문에 예. 미국이 이렇게 중국을 뭐 죽이고 싶어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폼페오도 그 얘기 했어요. 저 유럽에 방문할 때. 구소련 때와 훨씬 어려운 거다 이거는. 왜냐면 우리는 생사를 뜯어내야 되는 것 같은. 우리는 경제적으로 그동안 너무 오래 같이 왔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싸움이다 이 싸움은. 그 얘기 했거든요. 저는 네. 완전 공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 장소에서 말했지만 2035년까지는 량잔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딱 목표 하나예요. 예. 부부가 별거 할지언정 이혼 도장을 찍는 거랑 예. 이혼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예. 그럼 이혼했다라는 건 우리 말하는 이념 전쟁이에요. 어서 끝이에요. 예. 구소련처럼 되는 거예요. 너, 나. 예. 근데 그게 이혼을 찍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량잔이라는 거죠. 이 앞에서 말하는 것들하고 실제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량잔이라는 건 두 개 전쟁이라는. 그때 제가 말씀 안 드렸나? 예. 우리가 두 대국 간의 관계가 예. 냉전, 예. 전쟁하는 거는 열전, 전쟁. 그쵸? 냉전은 구소련하고 미국처럼 예. 아예 자기의 무리가 있어서 서로 아예 안 노는 거. 그렇죠. 또 이혼이에요, 이혼. 그렇죠. 근데 전쟁은 아니고. 예. 근데 량자는 뭐냐면 앞에서 말싸움을 하는데 실제 뒤에서 충분히 서로 협력하려고 하고 또 협상도 하고 꽁장꽁장 한다는 거죠. 그게 중국의 목표는 적어도 2035년까지는 량잔으로 끌고 가야 돼요. 뒤에 잔자가 무슨 잔자? 전쟁이라는 전쟁이죠? 잔. 네.
양전, 개의 전쟁이라는 청량하다는 거죠? 예. 량, 청량하다는 량. 그래서 청량하다는 량. 쿨워 영어로 예. 쿨워. 그래서 예. 2035년까지 미국하고 이혼 돈장 찍으면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가 딱 둘을 나누면 다 미국 줄에 가서 서 있게 됐어요. 예. 그럼 중국은 움직일 공간이 없어집니다. 아. 이 경제가 완전히 파탄되고 더 힘들어지죠. 이란 같은 나라가 되죠. 중국 발음이 량 두 개라는 량하고 량 같아요. 저기 저 그래서 차갑다는 량하고 같아가지고 제가 헷갈렸어요. 네, 지금. 그래서 저는 예. 단기와 중기로 단기, 중기, 장기. 그 단기는 표가 중요하다. 트럼프 그다음에 중기는 량짠이다. 중기. 예. 장기는 이제 투기디데스 함정처럼 정말 두 대국까지 누가 갈 수도 있다. 갈 수 있다. 세계 패권 누가 장악하냐 문제인데 예. 우리는 몇 살까 살지는 모르는데 뭐 장기는 일단 빼고 단기, 중기만 알고 가도 2035년까지는 량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신세타장님은 지금 이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한 교수님은. 많이 동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런데 저는 미국과 중국 관계를 부부 관계로까지는 안 보고요. 왜냐하면 부부 관계는 저희가 예. 영국이 예. 유럽연합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같이 산 거죠. 예. 완전 계약 관계로 해서 나라가 묶여버린 그거를 부부 관계라고 하고 요번에 예. 영국이 브렉시트를 이혼했다고 표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가 실은 부부 관계고 부부 관계고. 미국과 중국은 실은 친한 친구인데 그동안 실은 내 똘만이었는데 이게 예. 점점 커지더니 나한테 도전하는 뭐 이런 셈입니다. 예. 예, 아니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예, 부하 이게 그룹. 예. 지금 과거 냉전하고는 틀린데요. 예. 이게 항상 위기나 이런 속성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과거랑 너무 똑같이 보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미국에서 중국을 보는 견해가 전통적으로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뉴욕 월가라 그러죠. 그다음에 기업 CEO들입니다. 이제 뭐 애플 CEO 팀 쿡 예. 또는 이제 골드만의 뭐 로비드 프랭크파인 또는 뭐 등등의 이제 월가 월스트리트 또는 뭐 이런 사람들은요. 중국과의 관계를 공정하게만 해놓고 정부는 꺼져. 좀 끼지 마. 우리가 예. 가서 돈 벌 계획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해서 실은 한 3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거의 주도를 해왔어요. 예. 그죠? 왜냐하면 그 기반이 되는 생각이 신자유주의. 예. 국가보다는 실은 시장이 중요했기 때문에 희로성 이런 게 중요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자, 이 사람들한테 야 이렇게 가다가는 아까 우리 양 교수님이 얘기했던 2035년이 아니라 49년에 중국몽이 실은 중국이 넘버 1 되는 거거든요. 참 29년 뒤죠. 그렇게 돼서 중국이 넘버 1이 되면은 우리는 어떡하지라고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 사람들은 월스트리트 사람들은 그거 내가 알 바가 아니야.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경제만 하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한계입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 돈 버는 것만 관심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는 오너가 거의 없어요. 다 월급쟁이 사장입니다. 그렇죠. 내 예. 임기 동안에 5년 동안 내가 돈 버는 거 방해하는 게 제일 싫어. 전문 CEO죠. 지금 예. 애널리스트 똑같습니다. 저희도 맨날 가서 뭐 얘기하다 보면 애들이 너무 나이브해요. 그죠? 그래서 걔들이 자꾸 틀린 이유, 가짜 뉴스가 되는 이유가 실은 여기에 있는데요. 예. 그동안은 그게 한 20-30년 동안은 맞았는데 한 트럼프 집권하고 한 3-4년부터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왜?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예. 그럼 이제 다른 쪽 측면에 있는 게 뭐냐면요. 두 번 이제 뉴욕이 아니라 우리가 워싱턴을 좀 봐야 되는데 여기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기 공화당이에요. 아시다시피 공화당 강경파들이 많습니다. 예. 헤리티지 재단.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미어샤이머라는 교수 같으면은 이제 되게 중국은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압박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원래 공화당 좀 주류고요. 예. 그다음에 3번째는 그 민주당인데요. 이 예. 사람은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브루키스 연구소. 그렇죠. 보시면 예. 중국이 여기는 월가 돈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시장 커가는데 그래서 클린턴이 이제 끌어들였잖아요. 자, 중국이 이제 점점 커지고 이 시장이 우리 시장이 될 거고 자, 그러니까 중국을 껴안아야 된다라고 30년에 얘기했는데 그때의 근거는 중국이 이렇게 시장 자본주의, 시장 자금이 들어가게 되면 바뀐다. 정치 체제가 바뀐다라는 전제입니다. 근데 안 바뀌었어. 바뀔 거라고 봤는데 예. 클린턴 예. 90년대 왜? 소비에트도 망했고 다 망했고 그래서 북한하고 중국에 돈 들어가면 시장 들어가면은 바뀐다라고 봐서 했는데 30년 지나고 보니까 안 바뀐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외교 엘리트들이 혼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러냐?
이제 뭐 어쩔 수 없다? 아니요.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아, 그래서 이게 공화당 강경파나 민주당이나 이게 지금 민주당의 외교 엘리트 노선이 이제 클린턴, 바이든, 그다음에 힐러리 클린턴, 그다음에 바이든입니다. 이 예. 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민주당의 외교 엘리트들은 그들의 전제인 정치 체제가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뒤로 퇴보했어요. 시진핑 정부 들어서 그 전에 이제 후진타오나 장점인 때의 연성 권위주의에서 강성 권위주의로 바뀌어서 오히려 퇴보해 버렸고요. 여러 가지 정치적 자유가 진짜 억압적인 차이로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가만 놔두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바이든으로 바뀌면 방법은 젠틀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바이든이 그 얘기를 하죠. 관세 때리는 거는 하순하는 일이다. 우리는 동맹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세력들 전부 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을 압박하겠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주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이제 인권, 예. 그죠? 공화당은 그 얘기 잘 안 합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바이든이 되면 제 생각에 훨씬 더 무서울 것 같고요. 예. 그런데 트럼프는요. 실은 요 셋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걸 취사 선택하는 되게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공화당 전통도 아니에요. 예. 정통 그 강경파도 아니야. 아까 왜? 말씀하신 것처럼 비즈니스맨이었기 때문에 예. 내가 당선되려고 그 딜 해가지고 자 저기 농산물 팔고 해가지고 내가 당선되는 도움이 되려고 해서 저 웃기는 일을 했던 겁니다. 볼통 예. 회고록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재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대통령 중에서 제일 무서운 대통령들이 누구냐면 재임한 대통령들이에요. 왜? 무서울 게 없어요. 어차피 이제 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예. 재선을 할 건 아니죠. 4년만 더 이 하면 사람들의 되는 이 거죠. 4년 예. 동안의 목표는 뭐냐면요.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이 당시 시대 정신이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 위대한 대통령.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래서 지금 향후 10년에서 20년 아마 49년까지입니다. 중국왕이니까요. 20, 30년 동안 아마 박 터지게 싸울 텐데요. 미국이. 여기서 중국이 감히 패권에 도전하지 못할 정도로 강한 압박을 했던 그런 대통령으로 남기를 원할 거고요. 그럼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중국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시나리오네요. 그렇게 펼쳐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중국 대를 계속 하게 되는. 저는 저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제 오피니언을 추가 말씀드리면 민주당 동의는 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다고요. 민주당하고 공화당에 다 세계파로 나눠요.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그 안에 또 파들이 있어. 세계파로 나눠요. 그래서 근데 이 두 당을 봤을 때 중국의 로비를 더 많이 받은 당이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에 중국 로비를 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친중이에요, 민주당은 솔직히. 근데 바이든이 되든 이 트럼프가 되든 항상 그 주변에 이 사람 의사결정을 영향 주는 사람이 세계파로 나뉜다. 하나는 그냥 중국이라는 자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된다. 악이다. 특히 CCP. 이거는 사회의 악이다. 얘는 그냥 무조건 중국이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주의. 옛날에 북한이나 이란 보듯이. 그렇게 보서 똑같이 보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공화당, 민주당 다 존재해요.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월가를 대표. 그게 나바로 같은 사람들이에요. 나바로. 그리고 두 번째는 월가의 자본들이 영향 주는 거예요. 그게 문희신이 대표예요. 문희신. 이런 사람들은 중국 우리가 금융하고 인터넷으로 가서 엄청 해먹을 나라가 중국밖에 없다 이 지구상에는. 우리는 엄청 해먹어야 된다는 주의예요. 왜 이렇게 큰 돈을 벌 기회인데 우리가 버리냐 이런 주의에서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는 애들이고 그다음에 전략파예요. 전략파는 큰 그림 속에서 중국하고 손 잡을 수 있고 안 잡을 수 있는 파들이에요. 그게 2000년 초의 그 테러를 사실은 그때 중국이 핵무력이 필요하니까 WTO에 가입시킨 거거든요. 그때 중국하고 손 잡았고 옛날에는 구소련을 죽이기 위해서 중국하고 수개까지 하면서 대만을 버리고 이런 주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전략파는 그게 그 거들러 같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바이든 되든 트럼프 또 되든 똑같이 존재해요. 그러면 둘이 일하는 처리 방식이 다른데 트럼프가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빼고 과거에 중국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때마다 누구 말이 자기를 더 설득시키면 거기로 가는 거예요. 처음 뭐 시진핑이 막 친한 것을 보다 또 죽게 때리다가 또 뭐 이러잖아요. 그게 이러한 그 영향 속에 있는데 확실한 거는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트럼프는 공화당 쪽이 사람이잖아요. 그래 이 사람은
공화당의 전통 가치는 자유무역주의예요. 이렇게 지금 그랬죠. 막 이렇게 예. 반세계화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그리고 공평, 공정, 대등의 관계로서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시장을 대등하게 안 해 이러면 관세로 때리는 게 공화당 쪽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지금까지 몇십 년 온 거거든요. 예. 근데 민주당은 자유민주보다도 평등을 더 강조하고 분배를 더 강조하는 당들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 하는 패스, 경로 수단 쪽에서는 혼자 때리는 게 아니라 이 다사주의로 해가지고 사회주의 연맹을 형성해가지고 하는 예. 이런 주의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근데 바이든 되든 트럼프 되든 저는 이 두 나라 관계의 핵심은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가 있어요. 중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예. 이렇게 결정적으로 뭐 둘이 완전히 엄청난 싸움을 벌이며 간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중국이 어떻게 항상 변할 수가 있다. 그렇죠. 예, 예. 전략파는 전략파대로 또 중국이 대응을 할 것이고 그렇죠. 너무 세게 나오면 중국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렇게 세게 나올 수 있을까요, 미국이? 저는 확실한 거는 만약에 진짜 둘이 뭐 아까 뭐 부부든 뭐 친구든 애인이든 상관없어요. 한판 정말 붙어 뭐 정말 이혼하든 뭐 예. 헤어지든 그러면 미국도 엄청난 출혈이죠. 출혈이고요. 예. 빈곤층이 엄청 발생할 거고요. 실업층이 엄청 나올 거예요. 그게 또 유권자인데. 당연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예. 길게 풀 수 없어 안타까운데 35년까지는 예.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량잔이다. 본질은 냉전이다. 냉전하고 예. 량잔, 예. 양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런 측면도 있겠네요. 전명수 소장이 늘공어공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공무원인 늘 중국의 국가 주석인 시진핑 주석과 2030 몇 년까지 그냥 쭉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하는 미국, 어쩌다 공무원인 미국과는 전략적인 한계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예. 그 전략적인 전술적인 한계겠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트럼프나 바이든 한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미국 사람들 전체가 시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GDP가 미국의 한 3분의 1 또는 뭐 절반 정도 있을 때는 뭐 독재하든 뭐 하든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그다음에 베네수엘라가 지금 계속 저러고 있고 러시아가 푸틴이 한 20년 하든 국제사회에서 별로 위협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게 점점 커지더니 지금 10년 이대로 가게 되면은 2030년에는 거의 B급 유사하거나 중국이 넘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라는 그 체제 자체가 엄청난 기존의 그 패권뿐 아니라 이 서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상당히 위협이 된다는 것들인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금 세 가지 차원의 논의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그 트럼프 개인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투키디데스라는 국회 정치 본질 이것만 하고 정치 체제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그 폼페이오가 공산당하고 중국 공산당과 중국을 구분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죠. 얘기가 바뀐 거를 지금 캐치를 못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 이제 이게 커뮤니스트 파티라는 말이 정말 오랜만에 등장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미국 언론에도 대형 금융위기가 있으면요. 예. 보통 민주당이 대선에서 이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대공황 때도 그랬고요. 예. 후보가 공화당 치고 그다음에 루스벨트가 압승을 거두죠. 자, 지난 2008년에도 실은 그 오바마가 이겼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얘기 뭐냐면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제 또 그런 기반이기도 하지만 실은 민주당이 그 이제 백이 되는 그 세력들이 실은 서민의 중산층의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못 살아야 민주당이 그죠?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대중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미국 대중들이 미국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건데요. 처음에는 화가 났다가 지금 위협을 느끼는 것들 때문에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간에 지금 누가 됐든 간에 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실은 그동안 40년 동안 신자유주의로 시장 중심의 세계화로 갔다가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지금 한꺼번에 폭발해서 한 몇 년 전부터 반세계화의 물결이 나왔잖아요. 예.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될 거고요. 소득의 불균형 또 자산의 불균형, 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테고요. 예. 그러면서 그동안의 시장 뉴욕이 아니라 이제는 워싱턴의 힘이 되게 세졌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 중심적으로 아까 과거 30년에 실은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돈 벌고 이제 미중 가서 돈 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올해 한 1,000억 달러 손해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30년 동안 상대적인 우위를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발판들을 마련할 수 있다면 워싱턴은 그거를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경제만 분석하신 분들이 맨날 틀린 이유들이 실은 이런 거예요. 워싱턴을 한 30년 동안 무시해왔다가 워싱턴이 갑자기 부각이 되는 거를 캐치를 하지 못하고 이거는 다시 돌아갈 거야. 뉴욕으로 월가로. 왜? 돈 주니까? 아니요. 그거는 지난 한 100년간의 역사를 보면 미국의 경제 정책이 32년까지는 자유방임주의. 예. 32년부터 한 40년 동안 국가 중심의 케인지안으로 국가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심지어는 닉슨도 나는 케인지안이라 그랬어요. 예.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서 80년 레이건 때부터는 시장 중심의 신자유주의. 그죠? 이 패러다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형 위기는 엄청난 파워를 정부한테 주기 때문에 이 정부는 지금 그런 액션들을 할 텐데 그죠? 그래서 누가 되더라도 그죠? 예. 실은 냉전 때 미국은 상당히 높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고요. 냉전 상태에서도 그 차선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예를 들면 커피 먹다가 이 커피가 아프리카에서 뭐 어디를 착취하고 온 커피다 그러면 우리 안 먹잖아요. 네, 공정무역이라는 걸 했었죠. 그거보다 좀 비싸더라도 돈 주고 제대로 된 그렇게 만들어진 거를 먹습니다. 이제는. 그렇죠? 환경이라든가 사회적인 거라든가. 그래서 ESG라는 이런 채권과 이런 투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가자라는 이게 향후 10년, 20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중이 끝나지 않은 전쟁에서는 잠깐 좋았다가 또 나빠졌다, 좋았다 나빠졌다 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중국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미국은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거는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목표는 중국이 패권에 도전을 못할 정도로 어떻게 압박을 가할 것인가. 그 차원에서 이제 중국의 대응들이 나올 수 있겠죠. 중국은 절대 양보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사태는 더 심화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약간 미묘하게 다른데 한 가지 공통점은 트럼프가 말하는 국가 안보는 진짜로 보지를 않고 그거는 중국에 대해서 비즈니스 하려고 협상하려고 하는 것이고 민주당의 국가 안보 주장하는 그 가치는 진정성이 있는 걸로 보시는 것 같네요. 두 분 다. 저요? 예. 저는 다 사람이잖아요. 민주당이든 공화당. 사람에 대해 별로 저는 신뢰를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차이가 있군요. 어디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워싱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로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갔다. 돈으로 통하는 곳이에요. 워싱턴은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곳이 아니고 정치 각 이해관계 워싱턴이라는 곳이 뭐예요? 각기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들이 만나가지고 협상을 통해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내는 게 국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느 하나의 목소리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사회의 기본이 된 이해관계자들이 와서 말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관된 목소리가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저는 사회주의에서 왔잖아요. 민주주의에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많이 생각하는데 이게 주식회사하고 똑같아요. 주식회사가 소액주주들한테 한 표를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사실 프리 라이딩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라면 소액주주? 네, 소액주주들이 사실 이 회사의 비전이나 미래에 대해 관심 없어요. 시세 차익을 원하죠. 그렇죠. 근데 걔들한테 왜 한 주의 의사결정권을 주냐 이거예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오너나 대주주나 이 계열사들이 정말 이 회사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50년, 100년의 회사를 위해서 의사결정하는 애들하고 관심 없고 이런 애들한테 똑같은 1대1을 펴주잖아요. 그게 과연 이 회사의 가치를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구조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민주주의도 똑같아요. 민주주의 보세요. 우리 누구나 어디 시골에 있는 한 사람과 그다음에 저 위에 있는 한 사람과 똑같은 한 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를 블루 칼라들이 한 표를 가져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블루 칼라는 내일의 50년 후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미국의 전략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1년 내에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의사결정이 어떻게 되죠?
단기에 집중하는 애들한테 표를 하나로 줬기 때문에 얘네는 미국의 미래에 대해 관심이 없는 근데 얘네 표를 지금 끌어와야 되잖아요. 트럼프는. 당장의 중국 노동자가 위협이 된다 이거네. 네. 예. 그래서 얘네 표 그걸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에 망한단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놀랍게도 대부분 사람들이 바보 같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는 50년, 100년 안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그 표를 내가 가져와야 되는 게 민주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포퓰리즘으로 갈 수 있고. 예, 그래서 예. 포퓰리즘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실현도 못할 거 막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단기 정책들이 많은 부작용하고 케인즈주의가 나온 다음에 사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엉망으로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국가가 뭐든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국가가 왜 케인즈주의가 마음에 드냐면 이게 뭔가를 내가 국가가 뭘 하고 있다는 게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케인즈주의인 거예요. 그리고 예. 사람들은 그걸 보고 표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그 국가의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냐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이건 장기 비전인 문제고. 아니 근데 안희영 교수님이 중국 사회주의 체제에서 이 케인지아를 비판하니까 상당히 좀 낯선데. 제가 요즘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정말 안타까운데 이게 정말 깊은 내용인데요. 예.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거는 그 표 하나를 얻어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단기를 보고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에 뭐 이런 50년, 예를 49년에 중국몽이다. 미국 가보세요. 예. 블루 칼라들이 중국몽을 아는지 가 물어보세요. 아직도 그 청나라 때 머리 따는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입고 다니는 줄 아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 표를 던진다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투기 두대 쓰고 무슨 함정이고 알아요, 그 사람들?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표를 내가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뭘로 때리죠? 중국이 일자리를 뺏어갔다 이런 쉬운 말로 말을 하면 가슴에 확 닿잖아요. 그렇죠. 중국의 노동자들이 내 일자리를 뺏어갔네? 그럼 중국을 죽여야 되겠니?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논리가. 그렇지. 예. 그렇지. 이렇게 표를 예. 트럼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일자리를 중국 때문에 다 없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통계가 있는데 예. 각 주별로 통계 나와요. 중국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잃었다. 비중. 예. 여기 지금 제가 갖고 왔는데 실제로 팩트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팩트입니까? 조사. 미국 사람 조사한 거예요. 네가 중국 여론조사. 때문에 네 자리 잃었다고 생각하는 생각하느냐. 그거에 비중을 인식이네, 인식. 인식. 예. 그래서 예. 중국을 때릴수록 그래서 단기는 투표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럼 트럼프가 되신다고 생각하시는구나 지금. 저는 60%로 왜냐면 지금 블루칼라 목소리를 내는 거는 트럼프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그런 사람들잖아요. 미국에 50년 100년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된다는 전제하에. 저는 그래 봤을 때 논리를 예. 봤을 때 예. 트럼프가 다시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신센터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솔직히. 알 수 없지만. 그거는 예. 그건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아직도 알 수 없는데요. 예. 저는 안희영 교수님 방금 얘기하신 거는 반대하는데요. 예. 왜냐하면 그 이제 소액 주주 한 표하고 회사하고 국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한 표하고 예. 우리가 일반 보통 선거로 해서 투표하는 한 표는 무지하게 다른 거고 되게 소중한 건데요. 예. 그 지금 미국 의회가 원래는 의회는 실은 입장이 많이 다르잖아요. 하나 만들어지기 쉽지 않은데 예. 미국 의회가 단결해서 자 홍콩 그 인권법 그죠? 그다음에 이제 타이완 그죠? 예. 미국의 인권 이게 트럼프가 아니고요. 예. 의회예요. 의회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기 정부가 안 하니까 음. 미국 국민들이 지지가 지금 70%가 넘어갑니다. 그렇죠. 중국에 대한 압박이. 예. 그래서 의회가 하는 거. 이거는 시대 정신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안 교수님이 이제 중국에서 오셨으니까 우리 역사를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예. 아까 그래서 한 사람한테 한 표를 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아니요, 거는 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그런 함정이다. 단기와 장기에 있어서 미스매칭이 일어날 수 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사실 우리가 한 40년 전까지만 해도 그 체육관에서 선거를 했었잖아요. 그랬죠. 그죠? 자, 이거를 한 표 우리가 예. 뺏어오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그런 역사들이 의사결정을 잘못 읽었어요. 제 뜻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그럼 저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중국에서 이제 얘기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그 중국이 민주주의가 미국과 이제 서양 민주주의하고 좀 다르다. 근데 실은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 서양에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에서 예. by가 빠진 거죠. 왜?
그 원래 인본주의고 민본주의니까 예. 지도자들이 알아서 다 잘 할 거다라는 겁니다. 특히 중국은 큰 나라기 때문에 이게 찢어지면 안 되니까 역대상으로 이렇게 민본주의로 이런 전통이 있었다라고 중국의 공산당이 지금 이념들이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예. 서구식 자유주의를 안 바꾸겠다라는 건데요. 예. 이게 서양한테는 통할 수 있는데 같은 동양권인 우리는 뭡니까? 바뀌었잖아요. 알고 있죠. 그게 뭔지.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저 이제 실은 다른 서양보다 우리 이 중간에 있는 우리가 이 상황을 더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보는 것들인데요. 예. 여기서 문제로 반드시 지적할 거는 지적해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속 이제 체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이게 중요하지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도 그 아까 민주당조차도 그 클린턴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중국도 자연스럽게 민주화가 될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런데 거꾸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심각한 문제를 낳았는데요. 뭐냐면 제가 저번에만 말씀드렸는데 이대로 가서 2049년에 중국몽이 됐을 때 중국몽이 뭐냐? 자 이제 내년에 소강 사회를 이제 배부른 사회 이제 굶어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서 예. 2049년에 중국몽이라는 이제 그 대동 사회를 만들면 선진국으로 되는데 부강한 사회가 되는데 중국이 예. 이 체제 그대로 지금 사회주의 공산당이 계속 집권하고 사회주의 권위주의 체제가 감시하는 이 체제가 언론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와 내가 마음대로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 가는 나라가 세계 넘버원이 됐을 때 이게 그냥 작은 나라일 때는 나머지 우리도 그렇고 서양한테 큰 지금도 문제가 엄청 되지 커요. 않는데요. 예. 이게 예. 점점 커져서 넘버원이 지구상의 넘버원 나라가 됐다. 세계 패권을 가져간 나라가 됐다. 이거는 심각한 나머지 나라의 정치 체제에 위협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 넘버원이라는 의미도 저희가 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GDP를 놓고 따진다면은 그건 2030년. 금방이라도 넘버원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예. 2030년대 그러니까 미국이 군사 안보적으로 워낙 높기 때문에 이거를 아마 넘어서는 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한 40년, 45년. 2000. 군사안보와 네. 첨단 기술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죠? 지금 시진핑이 저기 100년인 중국몽을 2049년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2049년에 중국이 원하는 세상은 뭘까?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중국이 얘기하는 국제 질서가는 옛날에 천하 중심 질서죠. 예. 중화 사상입니다. 중심이 있고 주변이 있는데 적용 관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게 윈윈이었다 그리고 다 좋았다고 얘기하지만 실은 우리가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은 되게 어려웠습니다. 예. 우리는 이 두 개를 다 경험했어요. 중국 중심의 세계에서도 살았고 그다음에 약 100년 동안 서구 근대 국제 질서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할까요? 중국이 제시하는 그 비전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공감하고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상당히 안 좋은 면들을 아까 우리 안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파퓰리즘으로도 잠깐 빠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위대한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느냐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감시 체제 그대로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주제가 조금 다른 예. 데로 가는 것 조금 같은데 다른- 이게 예. 지금 이런 주제 아니잖아요. 예. 아니,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예. 근데 저는 동의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이란 나라가 세계에 주는 의미가 뭘까? 그리고 중국이 과거와 달리 경제 강국이 됐을 때 세계에 주는 의미가 뭘까? 예. 이거는 이런 논리로 가게 돼요, 어차피. 근데 지금 이런 주제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 사실은 지금 여기서 민주주의냐 뭐 사회주의냐 뭐 이런 걸 전혀 안 할게요. 왜냐면 시간이 없고. 예. 하나만 보충 말씀드리면 GDP가 1위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청나라 때도 중국 GDP가 1위예요. 세계 1위 30몇 프로였고요. 예. 근데 그 서방 열강이 들어올 때 하루에 망하거든요. 나라가 그냥 하루에. 그랬었죠. 예. 예. 그러니까 GDP가 1위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고요. 무슨 GDP가 중요하거든요. 뭘로 만들어낸 GDP가 중요해요. 예. 그게 결국 기술 함량이거든요. 기술 함량. 그래서 작은 나라도 강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국이냐 뭐 이런 나라가 한국 같은 나라도 그래서 대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GDP 함량이 중요한 무슨 그러니까 중국은 옛날에 비단 장사 왕서방처럼 비단을 팔아 만든 GDP면 세계 미국의 5배라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GDP의 미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도체 핵심 기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GDP를 많이 갖고 가야 중국이라는 게 진짜 강국으로 되는 거잖아요. 예. 기술 강국, 군사 강국,
이런 게. 그래서 GDP는 구매력으로 했을 때는 이미 IMF에서 발표했어요. 중국이 미국을 초월했어요.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는. 그렇죠. 예. 예. 근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화웨이 때리고 이러면 그냥 꼼사날사 못 하는데. 그 GDP 1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그 화웨이 문제에 네. 나와서 그 네. 여쭤보겠는데요. 네. 반도체 관련해서도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중국이랑 경제 관계는 우리는 뭐 25% 정도 수출입을 의존하고 있으니까 GDP에. 근데 또 군사 외교 안보 쪽으로는 또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어서 이 상황에서 지금 중국 시진핑 주석이 연내 방한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또 미국에서는 G7 우리 같이 하자라고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두 개를 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정부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은 한 15분 정도는 절반 하죠. 예? 예, 먼저. 10분 정도는 그 네. 이야기를 좀 해야 될 오케이. 것 같아요. 네, 네.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 네. 상황에서. 그거 외교부한테 말씀하시겠어요. 저희들한테 그 경제하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려운데. 내일은 경제 문제로 네. 집중해서 오케이. 하고 오케이. 오늘은 지정학적 문제까지만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데요. 네. 특히 우리나라가 그 정말 어렵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일단은 우리 외교부가 네. 그 좀 긴 그 암묵하에 판단하시길 바라고 일단은 당분간은 지금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가 다 중국이랑 경제 활동 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한 30년 동안도 했고.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분간은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실리를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화웨이 때리는 거 보세요. 뭐 이제 자기들뿐 아니 마이크론뿐 아니라 삼성과 네. 하이닉스도 못 팔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할 수 없지. 그죠? 그럼 우리는 못 파는 거예요? 못 파는 거죠.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안 그러면 미국 시장을 야. 접근 못 하니까 그거는 네. 우리가 중간에 실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무슨 자유무역이야? 이건 힘에 눌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거 말고 예. 그러니까 지금 때린 거 말고 예. 나머지 여러 가지 또 중국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저기 LG화학은 배터리 공장 지금 저기 따라 들어가 있고. 그렇죠. 중국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필요해서 들어가는 현대차도 그렇고 뭐 이제 SK도 그렇고 이런 그 실은 중간에서 실리 외교를 많이 해야 돼요. 어쩔 수 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시진핑이 온다고 해서 미국이 뭐라 하기는 못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양쪽 다 하시되 걱정되는 거는 계속 가다가 어느 날 뭐 몇 년 지나서 진짜 네. 양쪽에서 편갈라 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인 거죠. 그때 돼서 지금 이제 그 화웨이 저기 반도체 반만 안 되는 예. 이거를 갑자기 확 해버린 것처럼 이렇게 나오면 미국과 중국이 편갈라 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가랑이 찢어지는 거 아니에요? 가랑 찢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 역사는 거의 이거의 연속이었어요. 예. 그래서 고려 때는 그걸 예. 되게 잘했다 그러고 그렇죠. 그건 내가 못했다 그러고 그거를 참고해서 봐도 지금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고려 때는 원나라만 있었으니까 우리가 무역도 하고 그때 이제 개성상인들이 등장을 한 건데. 거란족과도 있었고 예. 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예. 이게 만약에 정치와 경제가 충돌한다면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안보는 미국에 저기 경제는 중국에 했잖아요. 예. 이게 만약에 충돌해서 극한까지 갔다. 그때까지는 실리지만 중립외교지만 실리지만 막판까지 갔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그 헌법 1조 1항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이랑 지금 동맹이잖아요. 예. 그래서 외교 저기 쪽으로 이게 극한 상황에는 근데 외교 안보 쪽으로 그러기 선택할 수밖에 전에 없다. 그러기 예. 전까지는 예. 우리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유럽과 일본과 나머지 나라들과 함께 약간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떻게 좀 조화롭게 중국도 좀 변화를 좀 끌어보기도 하고 미국도 좀 톤다운 시키기도 하고 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저 중간에 있는 나라들이 북한도 유럽과 변화시키기 일본과 우리와 나머지 그러니까 예. 북한은 어려워도 예. 여기는 할 수 있어요. 아 중국은 할 수 있어요? K 방역에서 우리가 아. 하여튼 이런 나라들이 예. 실은 그런 역할들이 실은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 거를 최대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힘드네요. 경제적으로 중국이랑 이 지난번에 사드 때 한번 당해서 알지만 정말 힘들어지는데 전면전을 하면. 예. 일단 시진핑이 오는 거에 대해서 한국 국내 대기업들은 여론 좋잖아요.
여론이 어디 좋아요? 예, 여론 좋지 않습니까?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자기 기업이 올까봐 무서워하고 있어요. 아. 이게 예를 들면 여기 누구랑 말 안 할게요. 뭐 예. 여기 시진핑 우리 기업 방문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근데 양재츠가 지금 오잖아요. 부산, 예. 싱가포르 방문했다가 예. 한국에 온단 말이에요. 근데 제 보기에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국에 와서 중국하고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좀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예. 한국에 와서 한국이 중국하고 미국과의 이런 이 대화 채널을 좀 유난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올 거예요. 그렇겠죠. 이슈가 예. 코로나고 언론 안 거면 코로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시진핑 방한 이런데 내 보기엔 그거보다도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좀 역할을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러 오는 거예요 지금. 예. 이슈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협상가로서 니고시에이터로 중간에서 그렇죠. 그걸 좀 해달라고 온다고요. 그래서 싱가포르하고 한국의 그 역할을 지금 부탁하려고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얘기를 드린 거예요. 한국의 이런 이익 균형자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제가 많은 곳에서 질문받는 게 이거예요. 도대체 둘이 이렇게 싸우면 마지막에 줄을 서야 되면 어디 서야 되냐.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뭐 근데도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예, 어떻게 해야 돼 이런데 저는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예. 한 국가에 있어서 예.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에요. 국민들이 이렇게 50대 50으로 나누면 예. 이런 이슈가 없어도 그 나라는 분열이 되고 망해요. 예. 근데 아무리 외부에서 아무리 총칼을 들이대도 국민이 똘똘 묻히고 한 마음이면 그 나라는 아무도 뚫지 못해요. 원래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되는 게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줄을 어디 서냐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예. 한국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단결해야 된다. 예.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워낙 인구가 50만 명밖에 없는데 이렇게 50% 딱 짜게지면 예.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걱정해야 되는 거는 지금 줄을 어디서 내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예.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미래 50년, 100년의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한테 어떤 대한민국을 주냐 우리 국민들이 결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50대 50으로 분열을 하지 말라고요.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결정해야 되는 게 미국 둘이냐 중국 둘이냐 아니고요. 이 국민들을 100%로 마음을 같이 가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내부 단결. 어느 쪽이든 끌어안는 거.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네, 그래서 이 국민이 똘똘 뭉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큰 대국이 압력을 줄 때는 그게 더 첫 번째 숙제라고요. 그렇죠. 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고민스럽습니다. 최경영의 경제쇼를 들으시는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고민,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환정 NH투자증권 FICC 리서치센터장 그리고 안유화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최경영의 경제쇼는 여기까지였고요. 내일 4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제 업로드된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있는데요. 반응이 뜨겁습니다. 판사,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나와서 우리나라 법조계의 민낯을 아주 깊숙하게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한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